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현재 미국의 자산 버블 상황이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틀 전 기사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 매물이 팔리기까지 평균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는데 현재는 일주가 채 안 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 지표를 집계한 1989년 이후 가장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한 주택은 매도인이 원래는 275만 달러에 내놓았는데 주택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경쟁이 붙어서 150만 달러가 더 높은 425만 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한 중개인은 지금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 되면 처음 부른 값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일이 흔하다고 하는데요. 그다지 놀라운 상황은 아니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자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한쪽에서는 버블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갈수록 리스크에 대해 둔감해지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투자 시장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신념 같은 게 하나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제위기가 생기면 그때가 바로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기회가 되고 그게 투자 시장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렇게 시장을 띄우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가 생기면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서 침체된 경기도 살리고 또 내려앉은 주가도 띄우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이런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런 학습 효과가 더욱 강해지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투자자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투자 시장을 보면 이상한 투자 형태를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사실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고 미국이 이렇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돈 푸는 게 원래 그랬던 건 아니죠.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한다고 헬리콥터 머니니 하면서 돈 뿌려대던 게 코로나 시국에 또 한 번 반복되면서 이제는 경제 위기가 오면 대규모 양적 완화는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상식이 되어버렸죠. 네. 기존에 우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만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경제위기가 와서 거기 대응한다고 엄청나게 돈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일자리가 줄어서 취업률도 낮고 그래서 고용지표가 낮게 나왔는데 투자 시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기억나네요.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실업률 개선이 예상보다 저조한 결과로 나타나니까 그걸 투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더 뛰어버렸죠. 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만 보자면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개선이 안 돼서 고용지표가 저조하게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 시장에서는 지금 정부 정책이 잘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경기 회복 속도가 앞으로 좀 더딜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주가 흐름도 조금 정체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작 투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걸 두고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늦추고 또 돈을 더 풀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고 보고 주가를 더 띄우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러다 또 몇 달 뒤에 반대로 일자리가 개선돼서 고용률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앞에 논리라면 그럼 중앙은행이 경기가 개선되는 걸 봤으니까 금리 인상도 당기고 돈을 푸는 걸 이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주가가 조정받는 게 정상인데 근데 또 이때는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으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긍정적인 좋은 신호라고 보고 또 주가가 다시 올라버리는 쪽으로 투자 시장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재든 호재든 무조건 다 좋은 호재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희망과 긍정의 투자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악재가 생기면 중앙은행이 그런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푸니까 좋은 거고 또 그런 악재가 지속되면 될수록 돈을 푸는 기간도 같이 길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투자 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길어질 걸 기대해서 시장을 좋게 본다는 건데요. 그리고 반대로 호재가 나오면 또 호재 나름대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역시도 투자 시장을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경제 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투자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고 위험에 대한 인식보다는 탐욕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투자 시장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 분위기잖아요. 투자가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서 리스크 이야기하면 부정론자 취급받고 시장의 리스크는 엄청 커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리스크 언급은 더 줄어들고 있죠. 말해봐야 CR도 안 먹히고 욕만 들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CNN에서 나오는 뉴스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 투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공포는 없고 극심한 탐욕에 빠진 나머지 과도한 거품이 지난 대공황 때보다도 더 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미국의 부동산 폭락에다가 베팅해서 우리 돈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쌓는 데 성공한 마이클 벌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 일로 유명해져서 빅쇼트라는 영화까지도 제작될 정도로 미국의 투자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 트윗을 통해서 지금 자산 시장이 1920년대에 발생한 대공황 때보다도 투기가 더 많고 1990년대의 닷컴 버블 때보다도 주가에 거품이 더 많이 껴서 주식 가격이 과대평가돼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투자 시장이 자산 가격의 버블이 꺼지는 그런 순간을 겪게 되면 글로벌 경제 충격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영상 초반에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 시장에 들어온 많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악재든 호재든 투자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념이 마치 투자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투자 시장의 주변에서 전해지는 이런 다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심리에는 낙관주의가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에 신산업 기대감 증폭이 낙관적 투자 심리가 견고해지는데 또 한몫 거들고 있죠. 네, 맞아요. 사실 한편에서는 투자자들 사이에 이런 맹목적인 낙관주의 심리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주가가 안 밀리고 더 올라간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다르게 시장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지표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평가해야 되는 그런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위험 지표들을 무시한 채로 분위기만으로는 또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 보인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이 버블이 낀 그런 시장이라는 부분은 다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버블이 당장 어떤 이유로 지금 터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인식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최근에 보면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을 두고 미 연준의 수장인 파월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된 거라고 마치 파월 혼자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파월 책임론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땐 이런 상황은 뭔가 일이 터지기 직전이고 그렇다고 해결책은 없고 또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이런 경우에 조직 내에서 책임자만 찾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 상황 역시도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은 직장 내에서 쉽게 보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명이 엮여있는 업무에 어떤 부분이 곧 문제가 터지려고 할 때 수습이 가능한 문제면 대책 세우니 회의하니 바쁘게 움직이는데 수습 불가한 상황이면 서로 아닌 척하면서 책임 다 뒤집어 쓸 사람만 찾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호응해놓고 파월 책임론이 대두되는 건 이제 지금 상황이 컨트롤되는 범위 밖으로 벗어나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근거 없는 개인적인 의심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투자가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현재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리스크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